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 핵위협에 대한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이 플러싱 상인 지원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뉴욕 한인의 45%가 실질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시내 최소 60여 개의 주차장이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위협에 대해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박하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은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런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창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전부터 이목을 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안보에 대한 양국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국가안보실 간의 차세대 신흥 핵심 기술 대화를 신설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 기술 공동 연구, 개발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양국은 첨단 기술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별도 공동 성명도 채택했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사이버와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세대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해 2,023명의 이공계 인문사회 분야 청년 교류 활동에도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이 지역 상권을 침해하는 침입자들로부터 업체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플러싱 상인 지원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캐츠 검사장은 26일 109 경찰서와 샌드라 황 뉴욕 시의원실 그리고 플러싱 BID 관계자들과 플러싱 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러싱 상인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업체 내외에서 불법을 행하려는 자들을 저지하고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경찰과 업체들의 협력으로 경고를 먼저 발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캐츠 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This is a way to keep people out of the system by first giving them a warning if the police show up and find that there is a disturbance. We want to make sure people get a warning first so that they're very well aware of the fact that they are causing a disturbance and that the merchants would like them to leave. And then the next time the police are able to make that arrest knowing full well that the person had a warning and was aware of the circumstances. 캐츠 검사장은 무엇보다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지역 경찰서와 좋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It also creates an atmosphere of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mongst the police department and the individuals in the Flushing community. And I think that's an important step. People should feel trustworthy in the police department to be able to make the phone call to their officers, get to know their officers, and work in tandem for the community that they live in.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09 경찰서 부서장과 황 시의원, 플러싱 BID 사무총장 등은 109 경찰서 내 위치한 모든 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39개의 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으며 캐츠 검사장과 황 시의원은 머레이 힐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와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ou can call the police department when you feel that you're threatened or when you feel as if someone in the store is causing a disturbance to your patrons. So please call the 109th Precinct or the Flushing Bid and sign your establishments up. It's all retail establishments, restaurants, whatever the store is that you're running in the community. 한편 퀸즈 검찰청은 이 프로그램을 지난 2021년 퀸즈 자메이카 상권에서 시범 출시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주민 절반이 실질 생계비 이하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며 뉴욕 한인의 45%가 실질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 단체 펀드 포 시티 오브 뉴욕과 유나이티드 웨이가 어제 발표한 뉴욕 실질 생계비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262만 가구 중 50%인 129만 8천 가구가 실질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전체 가구 중 연방 빈곤선 이하 가구는 41만 6천여 가구로 16%에 불과했지만 연방 빈곤선보다는 높은 소득을 올리는 34%, 88만 가구도 연소득이 실질 생계비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뉴욕시 거주 한인 가구는 3만 596가구이며 이 중 45%인 13,648가구가 실질 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그쳤으며 55%인 17,000가구만이 실질 생계비 이상을 벌었습니다. 한인 가구 중 연방 빈곤선 이하 가구는 전체의 15%인 4,614가구이며 연방 빈곤선보다는 많이 벌지만 실질 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의 30%인 9,03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 실질 생계비 이하 비율 50%는 물론 히스패닉 65%, 흑인 58%보다 낮지만 백인 32%보다는 훨씬 높은 것입니다. 아시안계를 비교해보면 방글라데시 이민자 중 실질 생계비 이하 가구가 무려 75%에 달했고 파키스탄이 63%, 중국인이 54%, 필리핀 46%로 한국보다 높았고 인도 이민자만 44%로 한국보다 낮았습니다. 또 성별로는 남성 가구의 47%, 여성 가구의 52%가 실질 생계비 이하의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해튼 주차장 붕괴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뉴욕 시내 최소 60여 개의 주차장이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는 약 4,000개의 주차장이 있으며 이 중 최소 61개 주차장이 건물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레벨 1 수준의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레벨 1 수준의 위반은 즉각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심각한 구조적 결함에 해당합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맨해튼 주차장 붕괴 뒤 일주일간 4,000개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61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뒤 폐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붕괴된 주차장은 지난 2003년부터 위험이 감지되기 시작했고 지난 2009년에는 심각한 구조적 위반이 발견돼 레벨 1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 의원들이 교육 공무원들에게 학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주 교육 공무원들이 학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뉴욕주 경찰 및 국토안보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임스 스쿠피스 뉴욕주 상원의원과 네이더 사예그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번 학교 안전 관련 조치는 최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들과 학교 내 범죄가 발생했다거나 혹은 위협이 존재한다며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제기됐습니다. 스쿠피스 상원의원은 오랜 기간 우리 학교들이 안전을 위해 힘써왔지만 학교 안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은 없었다며 교육위원들이 표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치는 출입문과 창문 혹은 기타 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진입로의 보안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그 지역의 재산세 인상 상한선에서 학교 안전 개선에 대한 부문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예그 의원도 최근 발생한 학교 총기 난사 사건들과 교내 사고에 대한 허위 신고 등이 이 같은 안전 표준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교육자들이 경찰 등과 함께 협력해 학교를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퀸즈 시티필드 주차장에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뉴욕 주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뮤니티 보드 7 위원이자 소상인인 박윤용 지구당 대표는 최근 퀸즈 이글 신문에 윌레츠 포인트의 카지노 설립과 재개발 프로젝트를 찬성한다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퀸즈 잭슨하이츠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박 대표는 지난 40년 동안 7번 전철 또는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길에 윌레츠 포인트를 지나면서 약 50에이커의 부지가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부지에 매튜 구단주 스티브 코엔이 카지노를 포함한 다목적 복합 문화상업센터 등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적극 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엔 구단주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뿐 아니라 재개발 지역이 아시안 밀집 지역으로 아시안 커뮤니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정성에 이 프로젝트를 더욱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재개발 프로젝트로 공공 녹지 조성, 로컬 레스토랑, 플러싱베이 월드페어 마리나와 연결, 공연장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FK 공항보수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공항 일대의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박하율 기자가 전합니다. 항만 당국이 존 F 케네디 공항에 약 190억 달러 규모의 보수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항 인근에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공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1터미널 공사에 95억 달러가 투입되며 6터미널에는 95억 달러, 이미 완성된 4터미널에는 42억 달러, 8터미널은 약 4억 2,500만 달러가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1차 보수 공사는 2026년에 완료될 전망이며 일부 공사는 이미 진행 중에 있지만 대부분의 작업은 5월 1일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 당국은 이번 공사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교통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운영센터를 개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에어트레인의 경우 앞으로 7개월간 1터미널에 정차하지 않게 되며 5터미널의 택시 승강장도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공항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공사 일정에 따라 여러 교통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며 최신 정보를 공항 웹사이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고 가급적이면 공항 이용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경쟁자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샌티스 주지사를 앞서고 있지만 형사기소, 민사재판 등 사법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드샌티스 주지사를 포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드샌티스와 경쟁하기보다는 드샌티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족한 젊은 보수적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이 같은 건의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진 않았지만 점차 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 역시 대대적인 기금 모금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는 2028년 대선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져 러닝메이트설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면 드샌티스를 지지한다는 답변은 21%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 전 맨해튼 한복판 백화점 탈의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의 재판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어제 패션 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제소한 사건의 재판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재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당시 경찰 신고나 진료 기록이 없고 백화점 내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이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된 것이며 만약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워한다면 그 같은 감정을 표현할 곳은 투표소이며 법정이 아니라며 공정한 재판을 주문했습니다. 원고인 진 캐럴은 지난 1995년 또는 1996년 봄 뉴욕 맨해튼 고급 백화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우연히 마주쳤으며 트럼프가 여성에게 줄 선물을 골라달라고 부탁한 뒤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성추행 입막음 사건으로 기소된 뒤 11일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석, 인정신문을 받았고 13일에는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금융사기 민사소송과 관련 7시간 이상 증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뱅크런이 1천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 은행 주가가 하루 만에 다시 반토막이 나면서 은행권 위기설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FDIC에 보고한 1분기 재정보고서를 통해 예금 인출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1,5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힘에 따라 어제 주가가 무려 49.4% 폭락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는 올 초 대비 93% 하락했지만 어제 엄청난 규모의 뱅크런이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이 앞다퉈 주식을 매도, 결국 대폭락한 것입니다. 이처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가 폭락하면서 패웨스트 뱅크 주가도 9%가량 하락했고 웨스트 얼라이언스 뱅크 6%, 자이언츠 뱅크 5%, 찰스 슈와브 4% 등 은행 주가가 줄줄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산송장으로 평가한 퍼스트 리퍼블릭이 어제 사실상 시장에서 외면됨에 따라 회생하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되며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자산을 넘기는 대신 예금 보장 한도 25만 달러 이상의 고액 예금도 전액 보증받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모기지 대출과 증권 등 500억 달러에서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매각, 유동성 확보를 시도하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누구도 쉽사리 신주 인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권 불안 등으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채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레저리 다이렉트는 지난달 미국인 개인이 매입한 국채가 484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 135억 달러보다 3.6배가 급증했습니다. 또 이 같은 개인의 국채 매입 규모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3개월 만기 국채의 금리는 5%를 웃도는 반면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 예금 금리는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국채로 돈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실리콘밸리 뱅크 붕괴 등에 따른 은행 유동성 위기로 내 돈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으로 예금을 대거 인출,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집값이 7개월 연속 하락 끝에 마침내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S&P 코어로지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2%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6월 정점을 찍고 올해 1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하다 오름세로 반전된 것입니다. 또 1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와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도 전월보다 각각 0.1%씩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클로징 한두 달 전 매매 계약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미국 주택가격은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부터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집값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한 것은 지난해 큰 폭으로 치솟았던 모기지 금리가 올해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2월 집값은 전년 동월보다 2% 올랐으며 오름폭은 2012년 7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또 1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와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도 1년 전보다 각각 0.4% 상승, 지난 1월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마이애미는 10.8%, 탐파는 7.7%, 아틀란타는 6.6% 등 동남부 도시들이 대폭 오른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10%, 시애틀은 9.3% 등 서부 지역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실패,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경제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디폴트가 발생하면 경제금융적으로 재앙이 생길 것이며 대출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미래 투자 비용이 현재보다 훨씬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 1월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없이 특별 조치를 통해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것도 6월 초가 한계라고 지적했으며 일각에서는 3, 4분기에 연방정부 보유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폴트 우려가 반영되면서 미국의 초단기 국채 금리가 급등, 3개월 만기 국채는 22년 만에 5.318%로 최고 금리를 기록한 데 이어 현재도 5.1369%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은 연방의회의 기본적 책임이며 의회는 지금 당장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나 적용 유예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지난 1980년대 초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한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군이 제조한 담뱃잎을 최소 310회 이상 몰래 구매한 글로벌 담배업체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6억 3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기소유예에 합의했습니다. GM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한 배터리의 결함으로 잦은 화재가 발생한 쉐보레의 볼트 EV 전기차를 아예 올해 말부터 단종하기로 결정했으며 GM과 LG의 기존 배터리 공장 합작 생산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시가총액이 이달 들어서만 1,000억 달러가 줄어드는 등 미중 긴장이 고조되자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 투자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인들이 많이 찾는 멕시코의 휴양지 캔쿤에서 시신 8구가 무더기로 발견됐으며 마약 카르텔과 관련된 범죄로 추정돼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제 아침 6시쯤 아리조나주 피닉스의 공항 검색대에서 한 여성이 검색 도중 총기를 발사, 연방교통안전청 검색요원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브루클린 퀸즈 스트리트 인근 거리에서 17세 소년이 괴한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26일 퀸즈 오존파크의 한 델리에서 26세 종업원을 권총으로 사살한 66세 남성에게 어제 징역 2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아침에 잠시 소나기 소식이 있고 오후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1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59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7시 47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30일 오후 3시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 제53조 회장 선거 출마 자격 6항,
뉴욕 한인회의 임원, 집행부, 유급 직원 또는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삭제에 대한 찬반 투표. 2. 뉴욕 한인회 활동, 회관 및 재정 보고. 뉴욕 한인회 정기총회는 4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지하에서 열립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2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